지난해 11월에 벌어진 그 라인 재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지금 행정지도에 나섰고, 이걸 또 계기로 해서 라인의 모회사 격인 홀딩 컴퍼니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측 파트너인 야후재팬이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 눈에 대개 일본 정부의 메신저 플랫폼 탈취 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틱톡법처럼 틱톡을 9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팔아라는 거니까요. 안 그럼 영업 정지를 시킨다는 거죠. 각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디지털 민족주의의 일환이다. 이런 추세의 반증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사태를 한일 간 외교 문제라든가 국내 정쟁으로 비화시킨 가장 큰 요인을 하나 꼽으라면 아무래도 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했고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네이버가 정확히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진짜 속내는 뭔가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9년에 이 50%를 야후재팬에 넘겨줄 때 이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목이죠. 2019년 양사의 합의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이미 야후재팬과 네이버 간의 합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은 야후 측이 맡고 기술과 운영만 네이버가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사 배분도 2대3으로 네이버에 분리하게 되어 있었죠. 그때 이미 그럼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이 라인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해 말부터도 네이버 내부에서, 경영진 내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보유 지분을 야후 측에 넘길 수밖에 없다. 이걸 넘긴 다음에 제값을 받은 걸로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에 대응하는 게 낫겠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치 세력이나 국가 간 문제로 이 이슈가 비화되면서 네이버가 엉거주춤 지금 목소리를 내기가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예상했던 대로 혹은 기대했던 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50% 남은 지분 가운데 얼마를 또 얼마에 일본 측에 팔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뭐 벌써부터 전체 지분 평가액이 7조다, 8조다, 10조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싣는데, 그건 이제 우리 희망사항이고, 최근 상황으로 매각이 좀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고, 일부 매각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데는 이런 판단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인은 일본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 메신저 플랫폼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네이버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냉철하게 지분 매각한다 그러면 라인 재팬은 넘겨주더라도 동남아 지역 플랫폼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다. 근데 매각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팔지만 이런 조건으로 판다. 이렇게 해서 가격 또 운용 지역 면에서 네이버가 얻을 수 있는 걸 좀 얻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네이버가 가진 이 글로벌 전략이라는 관점과도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정쟁하고 외교 사안으로 비화하는 바람에 네이버가 목소리를 내기가 엄청나게 곤란해졌고, 매각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제 논리가 정치 외교 논리에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 문제 역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